우리 일상에서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일까요? 하지만 때로는 단 한마디의 언어가 깊은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기적처럼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관계를 좌우하는 그 결정적인 한마디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담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쁜 말을 건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은 단순히 능숙한 말솜씨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주는 실제적인 언어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닌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할 언어의 마법은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는 칭찬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왠지 어색하거나 진부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진정성 있는 관찰이 담긴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작은 성과를 이뤄냈을 때 무심코 고생했네나 잘했어라고 건네는 말은 사실 큰 울림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말도 좋지만 상대의 마음에 깊이 닿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노력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짚어주는 칭찬은 어떨까요? 가령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이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데 기울인 정성이 눈에 띄더군요. 덕분에 발표 내용이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역시 누구님은 자료 분석에 탁월하시네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결과만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상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울인 노력과 세심한 부분까지 알아봐 주는 것이죠. 이런 칭찬은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알아주는구나라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앞으로도 더 잘 해내고 싶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당신과의 관계 또한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넘어 상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예쁜 말은 바로 거절을 배려로 바꾸는 섬세한 화법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불편한 일이죠. 특히 가까운 친구나 동료의 부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거절 한마디에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혹은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과 배려를 전하며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친구가 갑작스럽고 조금은 무리한 부탁을 해왔을 때 우리는 종종 난감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안 되라고 단칼에 거절하는 대신 먼저 친구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공감의 마음을 표현한 뒤 곧바로 거절하기보다는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렵지만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 혹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을까? 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나의 한계를 설명하며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섬세한 거절은 상대에게 내가 거절당했다는 실망감 대신 나를 배려해주는구나라는 고마움과 존중의 마음을 안겨줄 겁니다. 결국 거절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더욱 깊은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거절의 순간마저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소통의 지혜는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더 깊은 유대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 불만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죠. 불평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자칫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까 봐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건설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불만을 협력으로 이끄는 섬세한 피드백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만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당신 때문에 일이 망쳤어요.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짚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마치 물이 새는 배 안에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구멍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추궁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운을 떼는 겁니다. 주어를 나나 너가 아닌 우리로 바꾸고 누구의 잘못이 아닌 어떤 부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는 혹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하며 상대방에게도 해결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방에게 비난받는다는 느낌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료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불만은 개인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향한 건설적인 제안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이렇게 섬세하게 전달된 피드백은 팀워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란 피할 수 없는 법이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과를 할 때도 참 많은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미안,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말이지. 같은 변명은 사과의 진정성을 흐리게 만들죠. 진정한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을 넘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변명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미처 이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 실수 때문에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상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변명보다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까지 덧붙인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같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감정을 보듬으며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사과는 단순한 유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워진 관계를 조심스럽게 봉합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신뢰의 끈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순간이 되는 거죠. 결국 말 한마디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기적처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칭찬이든 거절이든 불만이든 사과든 그 어떤 상황에서든 진심을 담아 섬세하게 말을 건넨다면 우리는 분명 더 풍요롭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쁜 말들이 단순한 기술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칭찬, 거절, 불만, 그리고 사과의 순간들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를 기계적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관계가 마법처럼 달라지지는 않죠. 오히려 그 말 속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진심 어린 태도가 녹아들어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온기에 녹아 부드러운 물이 되듯이 딱딱했던 관계의 장벽도 진심이라는 온기를 만나면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과 같죠. 우리가 건네는 단어 하나하나에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강력한 울림이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술가가 캔버스에 색을 입히듯 우리의 관계라는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과도 같죠. 색깔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완성하듯이 우리의 말도 진심과 배려가 어우러져야만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를 넘어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주는 건축가와 같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넬 때 상대방은 단순히 내용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 존중과 배려를 느끼게 되죠. 이처럼 마른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맞춰 온전한 그림을 만들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마치 흙 속 씨앗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진심 담긴 말 한마디는 관계의 밭을 기름지게 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죠. 우리 삶 속 수많은 갈등과 오해의 순간들 속에서 진심 담긴 언어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처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사용했고 또 앞으로 어떤 말을 건넬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는 작은 용기가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단절감과 오해 속에서 소통의 길을 잃곤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소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죠. 이런 시점에서 예쁜 말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친절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공감과 세심한 배려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삭막한 도시에 푸른 생명을 불어넣는 작은 정원처럼 예쁜 말은 우리의 관계 속에 활력을 불어넣고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위로를 전해주죠. 이는 비단 개인적인 관계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언어가 넘쳐날 때 우리는 더 밝고 희망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 중을 떠다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튼튼한 다리이자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넬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하루를, 나아가 당신 자신의 삶까지도 놀랍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심을 담은 당신의 언어가 만들어낼 아름다운 변화를 기대하며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삶 속의 작은 울림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